자,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이러한 상승 채널 안에서 이 고점과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상승 추세 자체는 꺾이지 않았지만 눌렸다고 적극적으로 매수받을 자리는 아니다. 조정분의 지지반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게 스트레스 덜 받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영상 댓글에 클래리티법 윤리조항이 합의됐다, 오르고 있다, 뉴스 좀 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하루종일 차트만 보는데 봤으면 제가 다 먼저 봤겠죠. 이미 이러한 호재성 상승분을 진작에 다 되돌렸습니다. 오히려 클래리티법 입법 절차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 반등 과정 속에서도 67K 부근 가까워질수록 단기 조정 가능성 강조를 드리면서 이후에 상승 흐름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눌러주고 갈 자리다, 영상에서 계속 조정의 움직임 강조를 드렸는데요. 당장은 핵심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던 67K 돌파에 실패하고 지금의 조정분이 나아졌다라는 건데 굳이 이 애매한 반등 자리에서 롱 포지션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지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들어올 만한 명분 자체가 없는 상황 속에 각종 온체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차트의 구조적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조정의 근거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이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4시간 봉 프레임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의미있게 작용하던 상승 채널 상단의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눌림이 발생을 했는데요. 당장 이러한 채널 상단 자리가 67K 부근과도 겹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나와주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나 차트의 구조를 보더라도 67K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해내기에는 명분 자체가 아직 없다라는 게 현실인데, 그럼 도대체 67K가 어떤 자리길래 당연한 듯이 이렇게 눌림이 나온 걸까요? 결국 지금 나와주고 있는 조정 후 반등 구간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우리가 좀 더 큰 구조에서 복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 차트를 일본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고점이었던 82.6K 이후로 파동상 하락 추진 5파동으로 이 57K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나와줄 건 뭘까요? 이 하락 추진 5파동에 대한 상승 조정 ABC 파동이 나와줘야 되겠죠. 결국 정석대로 이 조정 상승 ABC로 반등이 나와졌다라는 건데, 그간 나와준 강한 조정 이후로 첫 번째로 나와주는 이런 되돌림 반등분은 아직 이전의 하방 추세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되돌리지 못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이 고점부터 저점까지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봤을 때 이 0.382 구간이죠. 이 가격적으로는 67.3K 부근입니다. 또한 이 자리는 이전 고점 매물대와도 겹치는 자리죠. 당장은 이 67K 부근 도달하면서 강한 매크로적인 호재나 매물대를 1A로 돌파할 만한 유동성 자체가 못 받쳐줬기 때문에 이후에 상승의 흐름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 눌러주고 갈 만한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추세 자체는 상승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고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의 반등 자리를 4시간 봉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러한 ABC로 나오는 반등 조정 구간에서 이렇게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승 채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자리를 좀 자세히 보시면 결국 이러한 ABC로 나온 반등 이후에 C파에 대한 조정 구간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건데, 당장은 이 채널 중단선 자리까지 이탈하는 움직임이 한 차례 나와줬습니다. 아직은 적극적으로 롱 포지션을 받기에는 굉장히 꼬로만 자리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승 C파동에 대한 되돌림 구간을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C파의 저점부터 고점까지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 봤을 때, 자, 이 되돌림의 골든 포켓 구간이죠. 0.5 구간부터 0.618 구간. 자, 이 자리가 가격적으로는 64K 부근입니다. 그간 강력하게 지지와 함께 반등이 나와줬던 채널 하단 지지와도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 64K 부분까지는 보수적으로 하방의 신화로 열어두면서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매매에 있어서 이런 방향성을 예상을 하는 거지 이런 결과를 두고 매매를 해서는 안 되겠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나와주는 반응들을 확인하면서 이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기존에도 이런 채널 하단 자리를 깨지 않으면서 저점을 올리고 반등 과정 속에서는 계속해서 고점들을 올리며 아래 위로 개미들을 털어내며 가격 상승을 시켰습니다. 결국 이 유동성을 소화하면서 이 채널 하단선과 상단선 자리에서 의미있게 계속 지지받고 눌리는 모습 또한 계속 나와줬는데요. 결국 이러한 눌리는 자리에서는 손절의 기대값은 짧고 수익의 기대값은 훨씬 더 큰 자리, 이 손익비상 의미있는 롱 포지션들의 진입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존에도 우리가
여기서 롱포지션 진입과 동시에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자리였죠. 자, 그 이후에 나와준 이런 눌림 자리에서도 롱포지션 관점 공유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진입 이후에 이전 고점 자리에서 한 차례 분할 익절을 해드리고 이 채널 상단 자리에서 한 차례 더 물량을 덜어내 드리면서 현재는 나머지 물량만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러한 주요 저항 자리에서는 차트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들 또한 조정의 근거들을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눌리는 거 확인하고 숏포지션까지 관점 공유 드리면서 다 발라먹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스터디방 보고 진입하신 구독자분들은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를 해주시고 이 텔레그램 알림 설정 꼭 켜두시면서 이런 직관적인 진입자리나 관점 공유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스터디방 들어와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결국 이러한 C파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분의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 지금 당장 이 70K 이상 1A로 돌파한다? 이런 움직임은 안 나와줄 거고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중 하나로 우리가 이 테더 도미넌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 너무 어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USDT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자, 먼저 이 테더 도미넌스가 뭐냐?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 돈 중에서 개미들이나 세력들이 이 현금 즉 테더로 쥐고 있는 비율을 뜻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코인을 사려고 현금을 쓰면 테더 비율은 줄어드니까 이 테더의 도미넌스는 하락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반대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시장이 불안해서 코인을 팔고 현금화한다면 테더의 비율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즉 비트코인의 가격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울과 같은 차트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다가 자, 지금 어디에 도달을 했습니까? 이전부터 강하게 상방으로 이렇게 튕겨 올라져 가던 테더의 단단한 주요 지지 구간, 이러한 지지 구간이 두 자리로 겹치는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당연히 강한 지지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테더 도미넌스가 이 지지대에 도달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현금화하려는 움직임, 즉 테더 도미넌스의 단기 반등 구간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테더 도미넌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니까 비트코인은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이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 나와주는 게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비트코인의 차트로 넘어와서 결국 이러한 반등분이 당장 1A로 강한 상승이 나와주기는 어렵다. 이 C파 상승분 이후에 조정 구간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한 하락분이 다시 한번 바닥을 깨는 하락분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 또한 롱 포지션에 대한 물량들을 덜어냈기 때문에 단타로는 짧게 숏 포지션 계속 트라이하고 있는데요. 당장은 말씀드렸던 이 64K 부분까지 전후로 조정의 시나리오 열어두면서 이 롱 포지션으로 스위칭을 하더라도 결국 이 거래량과 매수세 확인해가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제 영상이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녹화해서 올라가는 영상이죠. 영상만 보시고 이런 자리 오더라도 확신이 안 들어가서 못 들어가고 기존에 이런 롱포지션 진입 자리도 놓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는 실시간으로 브리핑해드리면서 이런 진입 자리에서는 고래들의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들 변화까지 보면서 진입 자리들 분할로 싹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진입과 동시에 실시간 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면 의심부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런 타점이랑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실시간 뉴스들까지 왜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무르르 다 퍼주는 거냐, 나중에는 리딩방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일단 돈 받을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제가 팩트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 자선 사업가는 아닙니다. 결국 저도 유튜브 채널 키우려고 영상 찍고 스터디방까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튜브 채널 가장 빨리 성장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유튜버들처럼 차트에서 결과 가지고 떠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제 돈으로 직접 매매하면서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구독자님들 눈앞에서 다 인증하고 정확하게 포지션 진입과 동시에 관점 공유 드리면서 증명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결국 여러분들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믿음이 가야 영상도 계속 보실 거고 영상 반응이 좋아야 결국 알고리즘 타고 채널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입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관점 공유 다 드리면서 입장하실 때 10원 한 장 안 내고 들어오셔도 되고 이런 게 의심되시면 뭐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익명으로 들어오시는 거니까요. 결국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도 결과만 가지고 떠들어댄다? 이 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 남아 계실 이유가 전혀 없겠죠.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스터디방 입장하실 때 제 채널 구독 버튼을 꼭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 차트 관련된 질문이나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제 돈도 걸려있지만 유튜브 채널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이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당연히 매매하시는데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넘어와서 결국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67K에서 67.3K 부분 단기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이 강한 하락 오파에 대한 0.38이 되돌린 구간이자 채널 상단 저항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국 이런 자리에서 조정이 나오는 건 어느 정도 당연한 이치라는 건데요. 또한 우리가 중간에 이 테더 도미넌스에 대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테더 도미넌스가 주요 지지 구간에 도달을 하면서 테더 도미넌스의 반등이 나와주고 결국 이러한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은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을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당장 이러한 애매한 반등 자리에서 무작정 롱 포지션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 눌림이 나오는 거 확인하면서 손익비 좋은 채널 하단지지 반응 확인 후에 그때 롱 포지션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런 핵심 구간들에서 각종 지표뿐만이 아니라 이 온체인 데이터까지 활용하면 이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 스터디방에서 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장에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돼요, 여러분. 또한 내일이 주말인 만큼 오늘 밤에 큰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에 주의를 하시면서 이 스터디방에서 계속 브리핑 이어나갈 거니까요. 이 스터디방에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